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어, 흑수저 성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흑수저 성공법. 자, 그 흑수저들이 성공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요즘 뭐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옛날보다는 줄었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성공할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흑수저로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펼쳐가는 승부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성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 그런 능력들이 뭔가를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성공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성공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는 결국 돈으로 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성공은 사실 다 힘든 겁니다. 그죠? 공부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다 힘든 거예요. 운동 선수를 해가지고 연봉 1억을 벌기도, 연봉 1억을 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연봉 1억 이상 되는 그런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 대비했을 때 공부로 성공하는 것보다 사실 월등히 더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로 뭐 성공한다는 거,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가 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뭐 쉬운 건 아니죠. 1% 정도. 운동선수는 그것보다 더 힘들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합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해서 증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어떤 가치를 줄까, 여기에 대한 집중들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흑수저분들에게 그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이다 이랬을 때는 학점 공부 연락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한 1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뭘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면 좋을지를.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생각을. 그래서 자기의 어떤 달란트가 정확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이란 걸 합니다. 마음대로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핏줄을 못 속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지적 능력, 성격, 그 다음에 관점,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능들 다 타고납니다. 아버지가 말을 잘했다, 그럼 나도 말을 잘하는 거야. 아버지가 역도 선수다, 나도 역도를 잘할 확률이 큽니다. 아버지가 차범근이다, 그럼 나도 국가대표로 뛰는 거야. 차두리!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못 속입니다. 콩 씹은 데 콩 나고 파 씹은 데 팥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도. 사실 뭐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도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요. DNA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봐야 됩니다. 잘 관찰해봐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저 스스로를 관찰을 좀 많이 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학교를 일단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의사나 뭐 의사가 되고 싶었죠. 성적이 안 된 거야. 그러면은 의사가 되지 말고 판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죠. 법대를 갔단 말이야. 법대를 가보니까 이게 또 미래 전망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거야.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많이 든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몸이 또 되게 좋았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운동을. 나는 뭐 사실 운동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가다가 돼야 운동을 하는 거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도 사실은 이제 좀 조건이 있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늦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는 좀 여러 가지 다 좀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책을 쓰겠다. 고민이 많아서 책을 봤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되겠다, 나도 되겠다 하는 걸 느꼈죠 많이. 그래서 이제 한 12년 동안 이렇게 책을 써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결정이나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고민해서 내리지만은 뭐 이게 100%다 맞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항상. 중간에 굉장히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성공을 사실 하고 싶었고 어떤 부분에서든. 그래서 사실 대충 살기는 싫었던 것이고,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그야말로 빛으로서 존재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 열심히 해왔던 것이고,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던 것이고, 뭐 그랬던 겁니다. 대학 때도 사실 뭐 전형장학금을 받고, 뭐 계속 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중간에 출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찰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길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법 시험을 합격한 것보다는 제 삶이 한 10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변호사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훨씬 더 성공한 것 같아. 내 스스로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변호사의 삶보다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아주 좋고, 솔직히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의사나 의사나 변호사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 천만다행이고, 이 길로 너무 잘 온 것 같아. 이 길로 너무 잘 온 것 같아. 그래서 이 길로 왜 잘 왔느냐? 나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돈까지 벌어.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데 돈까지 벌어. 희한한 거지. 어떻게 보면 희한한 거야. 누가 이렇게 뭐 공부하라고 뭐 때리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세상을 살다 보면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연구를 해서 뭔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저렇게 계속 하고 싶은데 돈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예? 한국 정부로부터 돈 받는 건 아니고 대중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적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연구한 것들을 이제 공유해서 돈을 벌고, 그걸 이제 발표해서 돈 벌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사실은 힘들거든.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내 연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책쓰기 수강생으로 또 들어와서 책도 쓰고. 이상민 작가의 책을 보니까 내용이 되게 좋더라. 종합 베스트셀러 5등에 각각 2권의 책이 진입해 있고, 출판한 책들의 한 70%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진입이 돼 있고, 대한민국 30대 작가 중에서 이런 프로필이 있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상을 쭉 받은 이런 작가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굉장히 좀 감사하죠. 물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고 엄청 뭐 힘들었습니다. 사실 치열했고
치열했고, 그리고 결국 삶을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과 관계, 일에서의 어떤 행복감, 그리고 관계에서 행복감,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수 있죠. 얼마나? 9개월 정도. 여러분들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갑자기 목돈을 확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죠, 기분이. 근데 그 만족감은 얼마나 간지 아세요? 9개월밖에 안 갑니다. 복권 당첨을 받고 한 300억 정도를 받은 사람들 행복감이 9개월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예,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9개월. 9개월 지나면 덤덤해. 그리고 300억이 있잖아. 현실 감각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아무렇게나 살고 결국에는 몇 년 뒤에 대부분 다 파산을 하거나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서 70%는 구속 아니면 파산입니다. 구속 아니면 파산이요. 한 적어도 몇백억, 한 1, 200억, 2, 300억 이렇게 받은 사람들 70%는 그냥 다 파산 아니면은 거지가 됩니다. 파산 아니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야, 인생은. 공부가 재미가 중요하지. 나도 사실은 책 보고 책 쓸 때가 사실 제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책 보고 책 쓸 때 제일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구성하는 양대축은 독서와 여행인데, 이 독서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불변의 어떤 공부법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가 올라왔고, 지금도 그래서 책 보고 여행하고 이거를 많이 한다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성찰을 하는 거라고. 성찰을 통해서 지식이 자기화 된다고. 그러면서 작가는 깊이를 가지게 된다고. 그리고 통찰력을 확보하게 되고 생각의 폭과 깊이를 키우게 된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대를 어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들을 제시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작가라고. 그래서 작가를 우리가 그 시대의 산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흑수저성공법에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흑수저로서 이제 성공을 했죠. 굉장한 명예와 명성, 그리고 평판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레퓨테이션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영어를 잘 안 써, 사실. 다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돈도 자본주의 사회 돈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돈도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또 많이 벌게 되고, 돈도 매년 뭐 세금도 뭐 1년에 1억 이상씩 꾸준하게 지금 한국 정부에 납부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많이 달라진 거죠. 삶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형적인 흑수저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집에 우리 집에 파산을 했다고.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이제 1급까지 떨어졌다고. 근데 군대도 안 갔다고.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사실.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내가 상속 금액이 제로야, 제로. 지금은 제가 아주 뭐 잘 나갑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뭐 잠실에 집도 살 수 있고 이제 그래요. 지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고. 사실은 흑수저로서 내가 고생 많이 했다고. 대학을 내가 못 갈 뻔했다고. 대학을 전액 장학금 이렇게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녔지. 안 그러면 대학도 못 다녔어. 고민 많았다고. 고민 많았고, 흑수저로서 사실 내가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 지방대 졸업했지. 내가 인물이 헐출하나? 인물도 없잖아, 내가 별로. 그리고 남자는 또 키가 커야 되는데 내가 키가 안 크다고. 내가 원래 키 안 클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성격도 내가 되게 상당히 남성적이고 해서 내가 키 안 클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할아버지가 좀 잠을 늦게 재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잘 못 챙겨 먹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좀 키웠거든. 그래서 좀 잘 못 챙겨 먹은 것도 있고, 잠도 좀 이렇게 늦게 자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런 토대가 또 글쓰기의 토대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고생 많이 한 거야. 고생 많이 한 거고, 학벌 없이 또 이 사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 문을 다루는 이 작가 세계에서 고생 많이 한 거지. 남들보다 명심하십시오. 학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서울대 졸업자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노력해야 됩니다. 3배 이상.
10배 이상 노력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방대 나오고 비명문 서울대 연고대 안 나온 사람들, 서강대부터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졸업한 사람부터는 서울대 졸업한 사람보다 10배는 더 노력을 해야 돼. 10배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병신 삽질하게 된다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오늘 너무 이야기 기네. 이렇게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경륜에 보면 흑수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시도를 많이 해보고. 그렇지만 또 이 하면서 여러분들 고민 많이 따를 겁니다. 왜냐면은 하자마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거든. 고생 엄청 하거든. 고생 엄청 한다고. 고생 엄청 하거든. 내보고도 물어.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뭐 어떻게 해? 죽으면 되잖아. 별거 있나? 죽으면 된다고. 뭐 실패하면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억울하지 않나? 에이, 어쨌든 나이 들면 죽잖아. 80, 90 되면은. 뭐 조금 더 일찍 죽는다고 차이 있나? 하고 싶은 거 해봤잖아.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안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봤고 그러면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뭘. 안 그래요? 죽으면 죽는 거야. 별거 있나? 죽을 각오로 한 겁니다. 죽을 각오로 한 거고, 뭐 실패하면 죽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삶을 진취적이고 개척적으로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야. 그리고 도전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흑수저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잖아. 그럼 죽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은. 그잖아. 그런 각오도 좀 돼 있어야 돼.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죽으면 죽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각오로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별거 있나 뭐. 맞잖아. 인생 뭐 한 번 살지 2번 사나. 사무라이들 옛날에 한번 보라고. 새 뽑고 그래가지고 할복해가 죽잖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죽는 거야. 누가 뭐 죽고야 싶나만서도 죽을 상황이 되면 죽는 게 인생이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철저하게 하고 다양한 시도하고, 그리고 눈물 좀 많이 흘려야 됩니다. 눈물 좀 많이 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할게. 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가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 해줄게요. 오랫동안 좀 고생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죠.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예.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이버에서 이상민 작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잡힐 겁니다. 예.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